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그 어느 매체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국제관계 행간을 읽어드립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2년 만에 이루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간의 전화통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의 전화통화였는데 실제로 두 사람으로 나누면 각기 30분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독일어에 유창하지만 러시아어로 했습니다. 그러니 순차 통역을 했다고 감안하면 두 사람의 발언 시간은 15분씩입니다. 데어 슈피겔은 숄츠가 전화통화를 수주 동안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과 통화하기에 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G7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느라 몇 주가 걸렸다고 하는데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무슨 전화 한 통 거는데 여기저기 물어보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데어 슈피겔은 올라프 숄츠가 푸틴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비난하면서 전쟁을 그만두고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올라프 숄츠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의 협상을 촉구하면서 필요한 한 오랫동안 러시아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독일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숄츠는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을 비난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임무를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은 분쟁의 심각한 에스컬레이션을 수반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프 숄츠가 뻔하디 뻔한 말을 푸틴에게 하려고 연방총리실이 몇 주 동안 준비했다는 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쪽 보도자료도 끝자락 몇 줄을 제외하고는 이미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러시아 쪽 자료에는 두 정상 간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위기가 나토의 오랜 침략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나토의 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권리를 키예프가 짓밟았던 게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푸틴은 또 분쟁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전망을 말하면서 러시아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의 협상 조건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됐습니다.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를 인정할 것과 갈등의 해결책인 비무장화, 비나치화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도 사실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있습니다. 러덕 관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러시아 측 자료를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독일 당국이 추구하는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교역이 전례 없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의 다양한 조약과 계약에서 항상 약속을 지켜왔다면서 독일이 관심만 보인다면 러시아는 여전히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크렘린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었으며 여전히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저는 푸틴과 숄츠의 대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 단절로 인해 산업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계는 그래서 러시아 시장으로의 복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타기스뷰스 샤프트는 컨설팅사 슈나이더 그룹 대표 울프 슈나이더의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현재 에너지 위기와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고려할 때 독일 기업들이 곧 러시아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썼습니다. 슈나이더는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가 내년에 연장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제재가 향후 12개월 안에 처리되고 BMW나 메르세데스를 독일에서 러시아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러시아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RT 독일어파는 독일 자동차 업체가 러시아 시장에 복귀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해버렸다면서 독일 자동차가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푸틴과 숄츠의 전화통화는 뉴스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젤렌스키가 분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숄츠가 전화통화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면서도 숄츠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다른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푸틴이 오랫동안 추구한 바라면서 푸틴으로서는 고립을 약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이 미न्스크3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었을 것이라면서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런 행태는 이제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젤렌스키를 강제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놀라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비꼬은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우리는 독립된 우크라이나라면서 미국과 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유럽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앉아서 들으라고 훈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젤렌스키의 인터뷰 클립을 공유하면서 그의 코미디언 경력을 자세히 설명하는 BBC 기사를 연결시켰습니다. 젤렌스키는 지금까지 서방이 지원한 돈과 무기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하는 게 없으면서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평화회담도 서방의 꼭두각시인 젤렌스키와 할 가능성은 낮으며 워싱턴과 브라셀에 있는 그의 주인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외 정보국도 미 국무부가 젤렌스키를 과도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내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실시해 그를 권력에서 합법적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그 꼭두각시의 운명은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이 계속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